아직까지는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SNS에 올린 내용이고 그만큼 지금 중동 사태가 빨리 끝낸다라고 호언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그만큼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그만큼 드론을 통해서 예측 불가의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호르무즈 군함을 좀 파견해달라, 이 안전확보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호르무즈로 이제 석유받는 국가들 항로를 관리해야 된다. 근데 이 5개국뿐만은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군사력이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SNS를 통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일단은 이 동맹을 관리해야 되는 거 미국의 이런 요청사항을 또 깡그리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고 우리가 중요한데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란의 이 석유를 다 모아가지고 정제하는 하르흐스이 있습니다. 네. 섬 전체가 이 정유 저장 탱크로 가득 차 있고 여기에 이제 비행기 할주로까지 있어서 정말 이 이란으로서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기뢰나 또 저장 시설들을 포함해서 90곳을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절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더 확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여부는 좀 신중하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모른 척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고 유럽도 일본도 좀 신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걸 뭐 선뜻 결정할 일은 아닌 거죠. 예.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 이란과의 관계 또 지금 미국하고 협력해서 중국이 군함을 보내준다. 이건 우리가 뭐 예상하기 힘든 거죠. 일단은 중국을 방문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중국을 또 압박하는 거예요. 예. 막 이란 지원하고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을 제외한 미국 동맹국에 사실상 이제 파병을 요청하는데 중국은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긴장 완화부터 해야죠. 미국 파병 요청을 사실상 이제 거부한 것인데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동의 전략적인 이 파트너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 회복의 건설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전쟁부터 빨리 좀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아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은 선박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이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이란에 협조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뭐 군함까지 보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영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영국은 키프러스 영국령 공격도 받았기 때문에 수송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기뢰 제거나 해상 보호를 검토하고 또 워낙 또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또 각별한 관계죠.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신중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조선 호위 또 실제로 이제 상당히 이 중동 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도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다른 이 EU 국가나 나토 국가들이 그러면 또 EU까지 또 나토까지 개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 나옵니다. 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판단을 법적으로는 전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도와달라는데 또 이걸 또 거부하기도 어려워요. 또 네. 이 미국으로 곧 가서 이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습니다. 상당히 네. 일본으로서는 참여 압박 이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요청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병력을 투입을 하게 된다면 지난 트럼프 일기일 때 우리 청해부대가 파견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청해부대가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에 간다면 뭐 그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다면 아덴만에 했었고 지금 이제 오만에 있는 청해 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요청이 아닌 SNS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 요청이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통해서 오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 항행은 자유로워야 되고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다. 우리도 이 아주 원칙적인 이 의견은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 정도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호르무즈의 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타진될 수는 있다. 이 청해부대가 오만 해상에서 한국 선박 보호 대응 태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7진 262명이 이 청해부대에 파병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대는 청해부대인데 이 군함은 대조영함입니다. 네. 상당히 이 원양에서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조영함인데 실제 투입될지 여부는 아주 신중하게 좀 많이 다각도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과의 대화를 한 유일한 서방의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유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바로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관계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또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당초 공식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만남을 가졌는데요. 화두는 북한 문제, 북미 간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유익한 원래는 예정이 없던 것이지만 네.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일성 총리가 이 백악관을 방문하는데 사실 백악관에서 이 백악관 신앙 고문의 폴라 와이스를 만나고 있다가 폴라 와이스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좀 되는지 확인해보고 만남을 주선하겠다. 그렇게 성사됐는데 정말 잘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해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일성 총리에게 김 위원장이 대화를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김 위원장과 대화가 가능한 또 했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유일한 서방 지도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했고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이 미국 방문을 했을 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을 거예요. 작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화를 늘리고 시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국무총리는 벤스 또 부통령과 만나서는 대미 투자 등을 논의했고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 우리 또 한미 간의 협의와 관련된 부분들 또 아마도 저는 이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동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들어서 이미 두 번째 벤스 미국의 부통령과 지금 또 회담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예. 잦은 교류를 하면서 상호 간의 소통 스킨십을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0여 발을 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10여 발을 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금 불안감을 드러낸 걸까요? 그렇죠. 차인크 말씀하셨는데 불안한 거예요.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바로 3시간 만에 뉴욕으로 압송이 됐죠. 예. 그다음에 지금 또 하메네이 이 이란 지도자는 폭사를 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여 발을 발사를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또 베이징을 방문하거든요.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으로 상당히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여 발을 동시 발사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주로 네. 한 발 발사했다. 동해상에 뭐 떨어졌다. 이런 게 나오는데 무려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탄도미사일을 쏘고 이렇게는 쉽지 않겠죠. 신형 방사포 사격 타격 훈련의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에 김정은 부녀, 지금 이름은 김주애로 알려져 있죠. 네. 참관을 했고 침공을 예방 못하면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반발한 거. 그러니까 반발의 의미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북한으로서는 여러모로 불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는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합니다. 도발하지 마라.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대화도 계속 모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우리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국가안보실은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다. 즉각 중단하라. 우리도 엄중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한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우리와 또 협의를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일본과도 또 정부 공유를 하고요.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연습 기간을 고려한 대비 태세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있다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